이 집 내 명이야. 늙은 넌 나가. 큰 소리치던 남편, 내가 던진 서류 한 장에 상간녀와 함께 무릎 꿇고 빈 사연. 사연팔이 소녀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일간의 장례식이 끝나고 영숙 씨와 남편 철수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죠. 영숙 씨는 슬픔에 잠겨 신발장 옆에 주저앉았지만 철수 씨는 들어오자마자 상복을 벗어 던지며 홀가분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어헤쳤습니다. 어후, 이제야 살겠네. 징글징글한 병수발도 끝났으니 그만하자. 철수 씨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영숙 씨를 싸늘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숙 씨가 묻자 철수 씨는 품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로 던졌습니다. 봉투에는 이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죠. 어머니 가실 때까지 참아준 거야. 나 사랑하는 여자 생겼어. 당신이랑은 차원이 다른 여자야. 철수 씨의 뻔뻔한 고백에 영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집 어머니 명의인 거 알지?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외동아들인 내가 상속받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위자료 줄 돈 없으니 조용히 몸만 나가. 그동안 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잖아. 영숙 씨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 대소변 받아낸 건 저예요. 당신은 병원비 아깝다고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나가라고요? 철수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시켰어?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 더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내일 날 박는 대로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사람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철수 씨는 영숙 씨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영숙 씨의 눈물은 점차 서늘한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가 부은 눈으로 부엌에 나와 있는데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는데 문이 열리다니 영숙 씨가 놀라서 바라본 곳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숨겨왔던 상간녀 미경이었습니다. 자고 있던 철수 씨가 뛰쳐나와 미경을 끌어안았습니다. 자기야, 벌써 왔어? 미경은 거실을 휘젓고 다니며 집안을 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인테리어가 너무 칙칙하다. 딱 노인네 냄새나. 싹 다 바꿔야겠다. 미경은 영숙 씨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영숙 씨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어머니 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첩을 드려요? 그러자 미경은 영숙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아, 언니,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눈치껏 좀 빠져주시죠? 오빠가 불편해하잖아요. 철수 씨도 거들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손님한테 소리를 질러? 인사해. 앞으로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 될 사람이야. 그때 미경의 시선이 영숙 씨가 아끼던 자개장에 꽂혔습니다. 어머 오빠, 저 흉물스러운 장롱 좀 봐. 귀신 나올 것 같아. 당장 갖다 버려. 미경이 자개장을 발로 차자 영숙 씨는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가 막아섰습니다. 그래, 미경이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려야지. 여보, 나갈 때 저것도 들고 나가. 영숙 씨는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저들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영숙 씨는 부엌 구석에 챙겨둔 서류 봉투를 확인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어둬라. 철수 씨와 미경은 안방에서 희희낙낙하다가 영숙 씨가 짐 싸는 속도가 느리다며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언제 다 싸고 앉았어? 그냥 몸만 나가라니까. 철수 씨는 영숙 씨가 개어놓은 옷가지들을 한꺼번에 움켜쥐더니 현관문 밖 복도로 내던졌습니다.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영숙 씨의 낡은 옷들과 화장품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화장품 병이 깨지고 스카프가 구둣발에 밟히는 모습을 보며 영숙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철수 씨는 문에 기대서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법적으로 쫓겨나기 전에 제 발로 꺼져. 그게 조강지처에 대한 마지막 배려니까. 미경은 철수 씨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숙 씨를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어머 오빠, 이 아줌마 쫓겨나는 꼴 좀 봐. SNS에 올려야지. 소란의 이웃들이 나오자 철수 씨는 피해자 흉내를 냈습니다. 아이고, 이 여자가 이혼하자는데도 안 나가고 행패를 부립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지만 영숙 씨는 변명하지 않고 차분하게 고개를 들어 철수 씨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에 철수 씨는 흠칫했습니다. 영숙 씨는 흩어진 짐을 가방에 넣고 일어나 미경과 철수에게 묘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신 얼씬도 하지 마. 철수 씨가 문을 쾅 닫자 영숙 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 지금 나왔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내일 아침 바로 법무사 보내시고요. 확실하게 밟아드리죠. 닫히는 문 사이로 영숙 씨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서늘한 복수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영숙 씨를 내쫓은 그날 밤 철수 씨와 미경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비싼 양주를 꺼냈고 미경은 시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걸고 좋아했습니다. 와 오빠, 어머니 보석 진짜 많다. 이거 다 내 거지? 철수 씨는 술에 취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이 강남 아파트는 온전히 내 거다. 그동안 노인네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우리 둘이 떵떵거리고 살자. 미경은 철수 씨에게 매달리며 재촉했습니다. 오빠 멋있다. 근데 명예 이전은 빨리 해두는 게 좋지 않아? 괜히 그 여자가 딴지 걸면 골치 아프잖아. 철수 씨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걱정 마. 안 그래도 내일 아침 일찍 출장 법무사를 불렀어. 내가 유일한 혈육인데 서류 한 장이면 끝이야. 다음 날 아침 법무사가 방문하자 철수 씨는 서류들을 보란 듯이 펼쳐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유일한 외동아들입니다. 상속 절차는 간단하겠죠? 최대한 빨리 제 명의로 등기 권리증을 만들어 주십시오. 법무사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철수 씨와 미경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전산조회를 하던 법무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불안해져서 물었습니다. 아니, 법무사 양반. 뭘 그렇게 뜸을 들입니까? 문제라도 있습니까? 법무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집은 현재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철수 씨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이 안 된다니. 법무사는 한숨을 쉬며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하고 화면을 보시죠. 등기부등 본상 현재 소유자가 고인이 아니십니다. 철수 씨와 미경은 홀린 듯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두 사람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모니터 속 소유자란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박철수가 아닌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김영숙? 내 마누라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이거 전산 오류 아니야? 철수 씨는 법무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법무사는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오류가 아닙니다. 이미 3년 전에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즉, 이 집은 3년 전부터 부인 김영숙 님의 소유였습니다. 철수 씨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증여라고? 말도 안 돼. 우리 어머니가 치매였는데 어떻게 증여를 해? 이거 그 여자가 서류 위조해서 사기친 게 분명해. 옆에 있던 미경도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오빠 상속남이라며. 이 집 오빠 거라며. 그럼 여태 거짓말한 거야? 그때 도어락이 열리며 영숙 씨가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위조라니 말씀이 심하시네요. 어머니가 정신 맑으실 때 공증까지 받고 직접 넘겨주신 거예요. 영숙 씨는 증여 계약서 원본을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철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든 계약서에는 효부 며느리 김영숙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한다는 문구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철수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미경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빈털터리였어? 영숙 씨는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밖으로 나돌 때 똥 기저귀 갈고 밤새 간호한 건 나였어. 어머니가 바보인 줄 알았니? 누가 진짜 자식인지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넋이 나간 철수 씨를 무시하고 TV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돌아오셨던 거 몰랐지? 당신에게 남기신 마지막 영상 편지야. 화면이 켜지자 병원 침대에 앉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철수 씨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매서운 눈빛으로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넌 또 며느리 눈에 피눈물을 내고 있겠구나. 지난 10년 동안 내 수발 든 건 우리 영숙이었다. 넌 코빼기도 안 비치지 않았냐? 넌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았어. 어머니는 카메라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전 재산인 이 집은 내 딸 같은 영숙이에게 준다. 넌 10원 한 장도 탐내지 마라. 만약 내가 영숙이를 내쫓으려 한다면 내가 저승에서도 널 용서치 않을 게다. 알겠느냐? 영상이 끝나자 철수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옆에 있던 미경은 그제야 사태 파악이 끝난 듯 했습니다. 뭐야? 그럼 오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퇴직금도 다 날렸다며. 집 하나 믿고 있었는데. 미경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영숙 씨는 TV를 끄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어머니가 너 같은 불효자한테 집을 줄 리가 있겠어? 이 집 주인은 나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철수 씨는 무릎으로 기어와 영숙 씨의 바지를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어머니 유지는 받들어야지.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저 여자가 꼬셔서 그런 거야. 영숙 씨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철수 씨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역겨우니까 손대지 마.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늙은 나는 나가라고. 이제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영숙 씨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신고 있던 하이힐로 철수 씨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아, 미경아, 왜 그래?
철수 씨가 뒹굴자 미경은 악을 썼습니다. 야, 이 사기꾼아. 강남 건물주라며. 알고 보니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였어? 내 시간, 내 청춘 물어내. 미경은 철수 씨의 머리채를 흔들었습니다. 철수 씨가 매달렸습니다. 미경아, 진정해. 우리 사랑하잖아. 돈이 뭐가 중요해?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돈도 없는 늙은이를 내가 미쳤다고 만나? 당장 꺼져. 미경은 철수 씨를 밀쳐내고 자신의 명품 가방을 챙기더니 철수 씨의 손목시계까지 풀려고 했습니다. 이거라도 건져야겠어. 내가 쓴 술값이라고 생각해. 철수 씨가 시계를 뺏기지 않으려 하자 미경은 하이힐 굽으로 손등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으악! 철수 씨가 손을 놓자 미경은 시계를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팔짱을 끼고 있던 영숙 씨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가려면 그 가방이랑 시계도 두고 가. 그거 내 카드로 긁은 거잖아. 절도죄 추가하기 싫으면. 미경은 멈칫하더니 분하다는 듯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A씨, 더러워서 안 가져간다. 재수 없어. 미경은 물건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철수 씨의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상간녀에게 버림받고 폭행당한 철수 씨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아, 어떻게 내가. 영숙 씨는 바닥에 널브러진 철수 씨를 내려다보며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영숙 씨는 쓰레기를 보듯 철수 씨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자, 쇼는 끝났어. 더 볼 꼴 없으니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철수 씨는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영수가. 제발. 나갈 데도 없어. 퇴직금도 다 날려서 빈털털이야. 한 번만 살려줘. 평생 속죄할게. 철수 씨의 눈물범벅이 된 얼굴에도 영숙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갈 데 없으면 무료 급식소라도 가든가. 아, 참.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접근금지 신청까지 해둘 거니까. 영숙 씨가 110일을 누르려 하자 철수 씨는 기겁하며 일어났습니다. 아, 알았어. 나갈게. 그는 쫓겨나면서도 문틀을 잡고 밥만 먹여줘. 라며 매달렸지만 영숙 씨는 온 힘을 다해 현관문을 밀어버렸습니다. 쾅! 육중한 문이 닫히고 철수 씨의 울음소리도 끊겼습니다. 영숙 씨는 집 안으로 들어와 미경과 철수가 어질러 놓은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더러운 흔적들이 사라지고 다시 깨끗해진 거실. 영숙 씨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어머니가 주신 이 집에서 제 인생 멋지게 살게요. 편히 쉬세요. 창밖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는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자유, 그리고 며느리의 진심을 알아주었던 시어머니의 선물인 이 집에서 영숙 씨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